거기 보시면은요 1번 7월 2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그 첫 번째 줄에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원천징수. 그래서 교육 나오면 교육훈련비예요. 그래서 영어 보니까 800번대 교육훈련비 100만원. 그 다음에 원천징수 나오면 제가 맨날 이렇게 쓸 겁니다. 줄 때는 예수금.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선납세금인데 선납세금은 두 가지에만 써요. 이자 수익이랑 법인세 무슨 예납이요? 중간 예납. 근데 지금은 주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금 쓰셔야 돼요? 예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패턴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96만 7천. 그 다음에 교육 나오면 교육훈련비예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꼭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들어가서 지금 주된 내용이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뭐라고 쳐봐요? 교육. 그럼 교육훈련비라고 뜨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프로그램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연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7월 25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1기 확정 신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미지급 세금. 또 뭐 찾아라 그러면 여기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해본 결과 뭐 찾아라 그러면은 여기로 오세요. 학계잔액 시산표. 어디로 오시라고요? 학계잔액 시산표. 그래서 학계잔액 시산표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날짜 몇 월 며칠이죠? 7월 25일이에요. 그래서 7월 25일 치시고 뭐 찾을 때에는 컨트롤 뭐 하시라고요? F. 그래서 컨트롤 F 하시고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 쳐보세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 치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잔액. 어디를 보시라고요? 잔액. 그래서 지금 잔액에 보시면 1,000만원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얼마요? 1,0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차변에 미지급 세금 아까 얼마 있었어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로 0.8%래요. 이제 낼 거 없으니까 별의별 걸 다 내요. 1,000만원에 0.8%면 0.008. 그러면 8만원이 수수료가 나와요. 우리가 주는 수수료 뭐라 그래요? 수수료 비용. 이거 2번은 못 풀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2번은 시험에서 잘 내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나오면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카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카드 나오면은요 무조건 외상이에요. 그래서 미지 득금 1,008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농협카드. 일단 적으세요. 이것도 아마 합격률이 요것도 25%예요. 요 당시에. 그러니까 시험도 좀 잘 만나긴 해야 됩니다. 워낙에 시험이 오락가락해서. 그 다음에 다음 거 8월 5일 별표 3개. 요건 시험 때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은 아니고. 일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화재.
우리 불 나거나 지진 나거나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재해 손실이라 그랬어요. 무슨 손실이요? 재해 손실. 그래서 재해 손실이 얼마냐면은 4천만 원. 그 다음에 상품 4천만 원,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일단 적으세요. 참고로 아까 푼 것보다 요게 더 어려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요거 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공짜로 받는 걸 자산 수증이익이라 그래요. 증자가 증여받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자산을 공짜로 받는 건 자산 수증이익. 그 다음에 안 갚아도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채무 면제이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채무라는 게 갚을 돈이잖아요. 그래서 채무 면제이익.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나오는 재해 손실. 재해 손실은 불 나거나 지진 나거나 해서 손해 보는 게 재해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받으면 보험 수익. 그 다음에 뭐 우리 몇 번 봤었던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는 언제 쓰시냐면은요,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재고 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래서 우리 재고 자산의 주 목적이 판매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 팔았어요, 불났어요? 불났죠. 네. 그래서 안 팔고 없어지는 것들은 다 적요 8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4번 하러 갈게요. 그리고 입력은 특별히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 일반 전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부터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날짜는 입력을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어차피 차변하고 대변하고 거래처 넣는 거라. 요거 적요 8번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적요 8번만 넣는 거 보여드리면 뭐 별거 없어요. 대변의 상품 여기 적요 있죠? 조그만 칸 여기에서 몇 번만 치면 돼요? 8번만 치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고. 그래서 적요는 유일하게 요것만 채점 대상이고 나머지는 채점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월 10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두 번째 줄에 예수금, 세 번째 줄에 복리후생비 다 줬어요. 지문에. 여기에서 힌트를 더 이상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회사부담부는 800번대 복리후생비 20, 그 다음에 생산직은 500번대죠. 30. 그 다음에 근로자 부담부는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무슨 금이라고요? 예수금. 그 다음에 무슨 예금으로 줬어요? 보통 예금 100. 거기 지문에 다 줬습니다. 복리후생비 줬죠? 보통 예금 줬죠? 그 다음에 예수금도 줬죠. 네? 그때는 답이 여러 개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줘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주면 답이 여러 개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안 주면 보험료도 맞고 복리후생비도 맞고 세금가공가도 맞고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분계정답 중에 제일 많았었던 게 답이 6개인가 7개인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주긴 하는데 혹시 없으면 복리후생비도 맞고 보험료도 맞아요. 근데 옛날엔 외웠어야 되는데 한 7, 8년 전부터 무조건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답이 여러 개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9월 28일 거래처 한성이 전년도에 파산하여 받으럼 35만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것을 뒤늦게 이번에 확인하였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그 금액이 중요하대요? 중요하지 않대요? 중요하지 않대요. 그래서 그거 좀 잘 봐두세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보시면 우리 중요한 오류하고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오류와 중요하지 않은 오류. 이거 진짜 안 내는 문제라 이거 나오면은 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이에요. 근데 300번대 중요하다라고 나오면 근데 지금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요때는 900번대예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900번대 쓰셔야 돼요. 왜냐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내용 보시면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900번대 전기오류 수정 손실. 왜 손해냐면 어음은 받을 거잖아요. 근데 받게 됐어요? 못 받게 됐어요? 못 받게 됐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뭐 못 받게 됐다고요? 받으러음 한성. 그리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 시험은요. 시험 잘 만나면 쉽게 붙는 거고 시험 잘못 만나면 어렵게 붙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풀고 계시는 요 특별회차는 좋은 시험은 아닙니다. 왜냐면 2번도 그렇고 2번, 3번, 5번, 그 다음에 6번. 그러니까 일반 전표 이렇게 내면 되게 안 좋은 시험이에요. 진짜로. 그 다음에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12월 29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소각. 소각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헷갈릴까봐 적어 놓긴 했는데 소각 나오면 감자 차익, 감자 차손이 기억나셔야 돼요. 요건 세트입니다. 그래서 소각 나오면은 감자 차익하고 감자 차손을 기억하셔야 맞추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현금 지급했대요. 1000주를 5,000원에. 그러면 현금 500.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은 1000원에 만원이래요. 자본금 1000만원. 그래서 우리 자본금은 무조건 이거예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00주에 만원은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자차 이익이에요. 왜 감자차 이익이냐면 여기 보시면 1000만원 줄이는데 돈 얼마 들었죠? 500 들었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 줄이는데 500만원 들었으면 돈이 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감자 차익.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감자 차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이 일반 존표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전산세무 2급 분계보다 어렵거나 비슷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왜냐면
3번은 그나마 맞출 수 있거든요. 요거는 종종 나오니까. 근데 2번하고 5번하고 6번은 잘 안 내요.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잘 안 내요. 그래서 2번하고 5번하고 6번이 좀 난이도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면 뒤에 거 잘 못 풀어요. 앞에서 멘탈 나가갖고.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나느냐도 좀 중요는 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메인 매출 전표까지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마무리 하시고 5시 3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메인 매출 전표 거기 보시면 6개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출. 그리고 이거는 저때 외울 거예요. 언제 외울 거냐면은 세무할 때 외울 건데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9월 30일은 볼 필요 없습니다. 9월 30일은 우리 헷갈리려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9월 10일 날 매출의 수출.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뉴욕.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인데 거기 보시면 5만 달러 곱하기 1100원에서 5억 5천. 그러니까 거기 있는 9월 30일 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5만 달러 곱하기 1100원에서 얼마라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5억 5천이 아니고 계산기 잘못 두드린 것 같은데 5만 달러 곱하기 1100원 5,500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3만 달러를 받았대요. 그래서 3만 달러니까 3,300.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잖아요. 우리 나중에 받기로 한 거 뭐죠? 외상 매출금 2,200.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입력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 잠시만 보세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는데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 수출하고 영세는 요게 넣는 게 있어요. 여기 밑에. 그리고 할 때 절대로 마우스로 하시면 안 돼요. 엔터 치면은 프로그램 만드신 분이 입력해야 될 때를 자동으로 이동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엔터 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출이니까 1번. 그 다음에 분계는 무조건 3번 하시고 차변에 보통 예금에 3,300.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에 2,200.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세.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9월 20일은 매출의 영세구역 강남의 여. 대변의 제품 매출 500. 그 다음에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현금 100.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외상 매출금 400.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9월 20날 영세인데 요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수량 단가는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시험 때. 근데 있으면 되도록이면 치시고 그 다음에 강남 여기도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매출의 수출하고 매출의 영세는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누르시고 그 다음에 3번 저희는 1번하고 3번만 써요. 그래서 수출일 때는 1번, 영세일 때는 3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100, 나머지는 외상 매출. 그 다음에 3번 10월 7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요거 나오면 요거는 꼭 등록 연습도 해보세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3천만원 빼기 1800 그러면 1200 나와요. 그 다음에 1000만원에 팔았으니까 200만원 뭐예요? 손실. 그래서 매출의 과세 미샤여 대변의 기계장치 3천. 그 다음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800. 그 다음에 차변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1100. 그 다음에 세금 10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설명도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음 나오면, 우리가 어음 나오면 받으러음하고 무슨 어음 있죠? 지급어음 있죠. 근데 요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기계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계장치는 파는 게 아니고 쓰는 거죠. 요때는 미수금이나 못 쓰는 거예요. 미지급금,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땐.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꼭 구별하셔야 돼요. 시험 보실 때까지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뭐 하시면 되세요?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등록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면 되죠. 10월 7일. 왜 연습을 해 보셔야 되냐면 이게 위아래가 달라요. 그래서 꼭 요거는 등록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계장치 1000만원에 100만원 미샵. 그 다음에 전자는요, 붕괴는 혼합 잡고 기계장치. 그리고 밑에 넣을 때는 그냥 무조건 요거 적은 거랑 똑같이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3000 넣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누구 거요? 기계장치 거. 그래서 1800. 그 다음에 차변에 미수금, 미수금 1100.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입력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차이냐면 전 엔터 몇 번 치면 어디 가는지 알고 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직 이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엔터 몇 번 쳤을 때 어디 가는지 이게 감이 아직 안 올 거예요. 전 이제 많이 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못 치면 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숙지되어 있는 거지,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취업하시면 제 장담하는데 빠르면 1, 2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저보다 속도 더 빨라요. 저도 이거보다 회사 다닐 때는 더 빨리 쳤었어요. 근데 지금 하도 안 친 지 오래돼 갖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옛날엔 이런 거 번호 다 외웠거든요. 제가 여기 밑에 칠 때 외상매출금이나 이런 거 안 쳐요. 그냥 외상매출금 번호는 외우고 있어요. 외상매출금 108번.
미지급금 뭐 252번 이런 식으로 번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번호 대부분 다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회사 가시면 훨씬 더 빨라지시더라고요. 다음에 10월 11일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998cc 1000cc 안 넘으면 불공 아닙니다. 이거는 과세예요. 그래서 우리 불공 외울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접대비, 업무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용, 승용차 몇 cc요?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고 여기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8인승 이하. 그러니까 여기 1000cc보다 작은 건 불공이 아니란 뜻이에요. 제외의 뜻은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과세예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과세 아니면 불공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매입의 과세 광능여. 차변에 우리 자동차 뭐라 그래요? 차량 운반구 1350. 근데 잠시만요. 거기 4만원하고 얼마 더 들어갔죠? 5만원 들어갔죠? 그래서 총 얼마 더 들어갔어요? 9만원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1359만원입니다. 왜냐면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래서 장난을 좀 치긴 쳤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보시면 1350으로 할 수가 있는데 9만원 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합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135만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현금으로 일부 드렸어요. 그래서 485만원에다가 9만원 더하면 493만원. 제가 봤을 때 이때 99에 이때 내신 분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장난을 쳐도 좀 적당히 치지. 10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당시에 시험 문제가 좋진 않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보다는 쉬워요.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11월 11일 날 매입과세의 모닝 1350에 잠시만요. 아이고 부가세 빠졌네. 죄송합니다. 부가세 대금 썼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광능자동차, 그 다음에 전자는요, 붕괴는 혼합작고, 여기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에 1359,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493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493만원이 아니고 잠시만요. 494만원이구나. 9만원 더 해야 되죠. 494만원. 제가 만원 틀렸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1000만원. 여기 제가 만원 틀렸어요. 왜냐면 그래야 차대변 맞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10일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법인카드. 그래서 무슨 카드요? 법인카드.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매입의 카과. 그 다음에 누구한테 사셨냐면 안전물산. 차변에 공장이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30, 세금 3만원,
그 다음에 카드로 하면은 무조건 외상이세요. 요거 잘 숙지 좀 하고 계세요. 대변에 미지급금 33만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표이사 자택. 사장님 집에서 쓰는 건 업무 무관 비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업무하고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고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11월 15일 날 매입 불공.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한국마트역. 사장님이 쓰시는 거 가지급금이라 그래요. 484만원. 왜냐면 불공은 합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치시면은 484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냐면 보통예금으로 줬대요. 484만원.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요. 11월 15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나실 때마다 예습은 못해요. 구조상.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복습 좀 하세요. 똑같은 거 한 번씩 입력만 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440에 44만원 한국마트, 그 다음에 전자는 여. 그리고 절대 마우스로 누르시면 안 돼요. 예, 여기 밑에 이렇게 엔터 치시다 보면 쭉 넣으시다 보면 밑으로 내려올 때 있어요. 그래서 불공은 불공 사유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공 사유가 뭐냐면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잡으시고 차변에 가지급금,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넣으세요?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그리고 남은 기간에도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건데 우리 목표는 지금 당장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반복적인 거 안 틀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